안녕하세요. 자폐 및 장애행동 중재 기법의 한 종류인 비디오 모델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많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디오 모델링은 지난 20년 동안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진 증거 기반 기법 중 한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모델링은 비디오 기반으로 하여 행동 예시를 보여주며 다른 기술과 함께 사회적, 학업 및 놀이 행동을 가르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아이는 목표 행동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시청한 다음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 때까지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비디오는 반복적으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아이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목표 행동을 관찰하고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아이에게 유용하며 치료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비디오 모델링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주로 발달 영역에 중점을 두어 치료합니다. 비디오 모델링은 다른 기술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는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에게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시각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이가 목표 행동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만큼 비디오를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비디오 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목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모델링으로 모델이 제3자가 아이를 위해 목표 행동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이 스스로 비디오의 모델이 되어 목표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슷하게 아이의 1인칭 관점에서 촬영하여 비디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째 유형이며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복잡한 행동과 동작을 조각조각 나누어 목표 행동을 배웁니다. 비디오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고 종종 1분 미만입니다. 단 배우는 목표 행동에 따라 영상이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디오 모델의 목표는 아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목표 행동을 가르치고 지원합니다. 비디오 모델링은 자폐, 학습장애, 인지 또는 지적장애, 발달 지연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조기 개입, 유아기, 초등고등학교, 청소년 및 성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모델링을 통하여 원하는 물건을 요구하기, 대화 같은 의사소통,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하기, 손 씻기, 양치하기, 옷 입기와 같은 일상생활 기술, 숙제하기와 같은 학습 능력과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모델링은 가정, 병원, 학교, 지역사회 및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해서도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비디오 모델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싼 장치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프로, 휴대폰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카메라 지지대를 준비하면 됩니다. 비디오 모델링은 목표 행동을 강화해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차별 강화, 아이가 행동 전까지 그 과정에 주어지는 단서를 주어 목표 행동의 완성도를 높이는 촉구, 이야기를 설명하여 사회적인 상황과 행동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목표 행동 배우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와 같은 다른 증거 기반 행동에 통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 강화와 촉구, 사회적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 모듈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증거 기반 연구에 따른 비디오 모델링 연구 예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 기반 실습 웡 2014년 스테인브레너 2020년 국가표준 1단계, 2단계 국립자폐센터 자폐 진단을 받은 한인 어린이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를 가르치기 위한 비디오 모델링 킴 2014년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에게 설거지를 가르치는 비디오 촉구 및 철의 절차와 평가 시갑스 에로 2007년 학교 환경을 기반으로 한 비디오 자체 모델링 개입 히치콕 2003년이 대표 사례로 있습니다. 비디오 모델링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아이가 배워야 할 목표 행동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동네 친구를 놀이터에서 보면 안녕이라고 인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친구들과의 사교 능력,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관찰이 가능한 목표 행동을 세우는 것을 중점으로 두셔야 합니다. 행동 목표가 정해진다면 장치를 이용해 녹화를 하세요. 만약에 행동 목표가 옷 입기, 전자레인지 사용 방법 등 여러 가지 행동을 포함한다면 스크립트를 준비해 아이가 목표 행동에 완성하는 단계마다 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비디오를 만들 때는 목표 행동의 목적에 따라 비디오 모델링 4가지 유형을 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디오 모델링의 형식입니다. 비디오 속 모델은 친구, 가족, 선생님 또는 이웃 등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델로 하며 주요 기능은 목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녹화된 비디오를 재생합니다. 이 모델링은 아이가 목표 행동을 계속하지만 더 알려주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되는데 비디오를 시청하고 비디오 모델링의 목표 행동을 하는 동안 프롬프트나 강화 및 반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레고만 가지고 노는 지연이가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이웃인 용재와 용재의 어머니의 동의를 구해 비디오에 나와 블록 쌓기를 하는 비디오를 만듭니다. 지연이는 비디오를 보고 새로운 놀이인 블록 쌓기를 하면서 비디오를 여러 번 돌려보며 레고 쌓기를 하면 지연이 어머니께서는 우리 지연이가 예쁜 블록을 높이 잘 쌓았네 라고 칭찬해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기본 비디오 모델링과 동일하나 아이가 목표 행동을 할 때 비디오를 녹화합니다. 이 방법은 아이가 행동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며 아이에게 목표 행동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가 엄마가 심부름을 하다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바람에 물건을 사오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어머니는 민수가 심부름을 할 때 놀이터로 가지 않고 물건을 곧장 잘 사오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몇 번에서 반복하여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촬영 중간에 놀이터나 친구 집으로 가는 모습은 추후 부모님께서 편집으로 제거합니다. 다음은 아이 스스로 목표 행동을 보고 따라서 활동하며 배울 때 아이의 1인칭 관점에서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폐를 가진 사랑이에게 책장에서 수학 수업에 필요한 책을 가져오도록 가르치는 경우 비디오는 사랑이의 시점에서 책장에 손을 뻗어 가져오는 모습을 찍어줍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사랑이가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는 것처럼 1인칭 시점에서 촬영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부모님이 모델이 되어 아이의 목표 행동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데 사용됩니다. 전체적으로 비디오를 기록하고 다시 재생하면서 각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일시 중지시키고 아이가 목표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목표 행동 전체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반복해서 완성되면 아이가 단계별로 완벽하게 학습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예시로 영도가 엄마를 샌드위치를 따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자 영도의 어머니는 비디오를 녹화하면서 만들 때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샌드위치를 단계별로 완성시키도록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비디오를 만들었다면 아이가 비디오를 보고 목표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만들기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가 점심 메뉴로 샌드위치를 부모님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비디오를 시청하게끔 주의를 끌고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라는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비디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프롬프트가 계속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의 경우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목표 행동을 사용하기 전에 아이가 비디오를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목표 행동을 사용할 때마다 아이가 비디오를 몇 번이나 몇 분 동안 얼마나 많이 시청했는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목표 행동을 사용할 때마다 아이가 비디오 모델을 참조하는 빈도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행동 경향을 관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가 목표 행동의 발전을 보이는 경우 완전히 학습할 때까지 교육을 계속해주세요. 새롭고 복잡한 기술과 목표 행동에 대해 너무 빨리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번에서 5번의 수집한 이후에도 아이가 발전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는 다음 7가지 질문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가 일주일에 충분히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지, 비디오를 보지만 중요한 목표 행동을 집중해서 봤는지, 목표 행동을 사용하도록 부모님께서 충분한 칭찬을 해주었는지, 수행 또는 수행 시도에 적절한 강화를 받는지, 비디오 내용이 복잡하지 않는지, 비디오 내용이 목표 행동과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작업도 해야 하는지, 이 경우 예를 쉽게 들면 초콜릿 쿠키를 만들기 위해 설탕이 들어가는지 버터가 들어가는지 어떤 것을 맞게 작업해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모델링이 충분히 배울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행동을 완전히 학습한다면 후퇴합니다. 이 단계에서 비디오 시작을 늦추거나 양을 점차 줄인다거나 특정 목표 행동 장면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가 비디오를 보는 걸 즐거워한다면 완전히 후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계속 볼 수 있게끔 허용하시거나 편집을 이용해 비디오 장면 일부를 점차적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상 비디오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김선영 교수나 김남희 박사생에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이 모듈은 www.autisminternetmodule.org, National Autism Center의 A Parent's Guide to Evidence-Based Practice in Autism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모듈은 SABA 대중인식보조금의 지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